결혼을 못한 이유, 나이라는 강력한 복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7회차가 방송이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야, 이게 어떡하죠? 굉장한 지금 이 주병진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사이에서의 걱정과 탄식,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애당초 7회차가 방영하기 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못한 이유는 나이라는 강력한 복병 때문이다. 장가 못 간 거요? 58,000가지 이유가 있는데 후회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주병진 씨가 나이라는 강력한 복병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내가 결혼을 못했고 66세가 되다 보니 사실상 이때까지 결혼을 포기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떡합니까? 주병진 씨가 걱정할 만한 상황이 터지고 말았어요. 최진 씨가 무려 12살도 아니고 22살 연하. 와, 80년생이었어요. 45살입니다.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동안이긴 했지만 뭐 이미 최진 씨의 나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겠지만, 야, 이 정도의 나이 차이? 무려 22살? 이거 김규리 씨하고의 나이 차이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최진 씨가 45살, 80년생이라고 하면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이거든요. 물론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가끔 뭐 20살 넘게 차이 나는,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커플들도 탄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실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 주병진 씨가 이 40대 때에 겪었었던 사건 당시 상대방 여성이 20대였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여성과 굉장히 비슷한 나이대란 말이에요. 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대였습니다. 궁합을 보다가 나오게 됐죠. 45살? 80년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망한 상황에 괜히 농담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방송에서는요, 최진 씨의 나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최지인의 나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가운데 이날 방송에서 최지인은 80년생이라고 밝혔다. 1958년생인 주병진과는 무려 22살 차이다. 와, 너무나 큰 차이죠. 그리고 주병진 씨의 타로카드에서 보이는 신중함을 보면 주병진 씨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글쎄요, 과연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나이와 상관없이 두 사람의 자녀운을 본 타로 마스터는 충분히 가능하다. 최지인 씨는 다행이다. 아이를 갖고 싶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주병진 씨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었다 하더라도 최지인 씨가 젊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다라고 해봤더니 아빠랑 잘 맞으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랑 말씀하시는 개그 코드가 비슷하다. 항상 배려해주시고 겸손하게 낮춰주면서 얘기해주시는 것도 비슷한데 엄마는 조금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 팬이셨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최진 씨의 어머니의 나이가 주병진 씨와 거의 동갑내기에 가깝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22살 나이 차이면요, 사실 결혼 일찍 했으면 자식 나이잖아요. 22살 차이면 자식 나이입니다, 여러분. 자식 나이. 그러니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정도의 나이 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아마 임창정 씨 부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18살 차이. 와, 18살 나이 차이도 저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22살의 나이 차이라니, 이거 극복하기가 쉬울까요? 임창정 씨가 결혼할 때에도 18살 나이 차이가 와, 엄청 많이 난다라고 했는데, 한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 서태지와 아이들의 바로 이준호 씨죠? 이준호 씨 부부 차이가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딱 23살 차이가 났었다.
물론 남편이 엄마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연예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병헌, 이민정은 1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의미가 없고, 뭐 문희준 씨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백종원, 소유진 씨도 13살 차이, 17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준호 씨, 그리고 함소원, 진화가 18살 차이 정도 납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와 박미리 씨, 이 두 사람이 딱 2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때 결혼 당시에 이준호 씨가 45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22살이었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나이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주병진 씨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진 씨의 주된 연애 성향을 보면 천생 여자라고 요번에 나왔죠. 굉장히 내조를 잘하고 남편 바라기, 천상 여자인 겁니다. 헌신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병진 씨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공통적인 성향이 딱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성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마음에 들면 나는 돌진한다. 최진 씨가 나이 차이고 뭐고 주병진 씨를 꼭 마음에 들여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최진 씨가 결혼을 늦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최진 씨에게 굉장히 좀 와닿았던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진 씨가 약간 눈가가 좀 붉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어찌됐건 자신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건데, 어찌됐건 두 사람의 타로 오는 굉장히 강력한데 나이 차이를 의식했는지 이 점을 봐준 사람이 주변의 시선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궁합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라기도 해요. 뭐 결혼도 빨라질 수 있다. 두 사람이 굉장히 깜짝 놀랐죠. 말문이 잠시 막힐 정도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자녀운도 뭐 넘겨보면 있다라고 했는데 45살, 80년생인 거죠. 와, 그러니까 사실 이 주병진 씨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굉장히 놀랬거든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병진 씨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41입니다. 자신의 나이가 41입니다. 라고 농담을 하는데 아마 이 상황이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웃는 게 아니죠. 어찌됐건 주병진 씨가 참 이 최진 씨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지 못한 복병이다. 사실상 항복, 포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나이가 굉장히 신경 쓰였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내가 혹시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타로점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나이라는 복병이 생겼다. 나이 문제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격해도 너무 힘이 세더라. 흘러가 버린 세월을 언급하며 후회 없다고 얘기해도 사실 포기한 것, 항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주병진 씨가 사실상 이거 최진 씨와 인연을 이어나가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예고편 때의 모습을 보면 맛있는 고깃집을 두 사람이 딱 방문을 했단 말이죠. 아마 여기에서 이제 최진 씨의 어떤 진짜 속마음이 좀 드러난다라는 걸 예고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때 보면 최진 씨가 이제 뭐 식사를 해요. 근데 뭐 다른 건 다 가타보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죠. 주병진 씨가. 왜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느냐. 그러자 최진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주병진 씨를 바라만 봅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말을 대뜸하죠. 혹시 이런 거 해보셨냐? 어떤 거냐? 힘든 걸 잊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진 씨가 분명히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연이 있어 보여요. 뭐 결혼을 실패했다거나 굉장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남자분과 이게 틀어지게 됐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 결혼을 하고 애정을 갖기에는 그럴 수 없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힘든 걸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본 적 있냐. 손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하는 최지인 씨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과거의 아픔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신혜선 변호사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누가 봐도 두 사람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았고 나이 차이부터 여러 가지 조건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 차이가 22살이나 나고 최진 씨가 저렇게 뭔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외롭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병진 씨가 좀 더 어른이고 신중한 성격인 걸 감안해 보면 결국 본인의 선택은 신혜선 변호사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7회차까지 방송을 했고 8회차 때도 최진 씨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8회차, 9회차, 10회차 3번의 방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 10회차 때까지 신혜선 변호사와의 데이트 방송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진 씨와의 데이트로만 이 방송이 끝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3번의 방송이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끌어나갈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혜선 변호사의 등장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데이트로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8회차 때 등장을 할 수도 있고 9회차 때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나. 어찌됐건 만약 최진 씨만을 선택한 상황이라면 와, 이번 22살의 나이 차이가 주병진 씨에게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망설임을 줄 수밖에 없는 또 스스로의 어떤 나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주병진 씨의 최종 선택이 신혜선 씨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며칠 전 유튜브 상에 최초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전달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분석이 괜찮았던 건지 뭐 잘 적중한 건지 그걸 따라서 그대로 올리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드리면 되기 때문에 자, 개의치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맞느냐 아니냐 어디 예고편이 떴냐 아니면 뭐 제작진의 증언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 애프터 데이트를 하고 있는 주병진 씨와 최진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에서 이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이미 벌써 최종 선택, 마지막 커플이 된 것처럼 나와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나이 차이가 걱정된다던 주병진, 맞선녀 최진과 애프터 데이트 결과는 어떻게 되지 않나. 사실 이 주병진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히 두 번째 만남이지 않냐. 서로 간에 좀 더 깊은 내면을 느끼고 싶었다. 사랑스러운 메타 쇠커이와 같은 느낌이다. 최지인 씨 역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더 젊어지고 밝아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최종 선택에 골인을 하느냐. 우선 예고편을 좀 살펴볼게요. 주병진 씨가 타로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타로로 좀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만 이게 뭐 의미 부여를 크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초반 커플, 초반 때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설레일 때잖아요. 하나라도 더 좋은 말, 의미 있는 말을 듣고 싶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개별 타로를 두 사람이 먼저 딱 보지 않습니까? 뭐 3장을 뽑아주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카드를 뽑았는데 이 주병진 씨의 연애 스타일 첫 번째가 절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절제라고 되어져 있고 상대방에게 빠지면 푹 빠지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 카드는 의무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예고편에서는
첫 번째 절제, 두 번째 의무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책임감 있게 연애를 하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주병진 씨 이제 그냥 웬만하면 좀 선택을 하지 그러냐, 왜 계속하여 시간을 차일피일 끌고 있냐, 이런 비판도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병진 씨의 과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면에서 조심스럽고 계획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연애에 있어서도 절대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책임감, 의무감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타로 카드가 은근 좀 잘 맞아요. 결론은 진중한 남자인 것 같다. 여기에 최지인 씨의 표정은요, 더 흠뻑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참 이 장면을 보면 전 두 사람이 매우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호 씨가 더 신난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궁합이 가장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 뭐 연예계의 나이 차 20살 나는 것도 뭐 그냥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어찌됐던지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주병진 씨가 같이 궁합 보는 거 자신 있냐? 근데 커플인지 어떻게 알았냐? 막 요런 질문을 오가는 요런 재미 때문에 타로 카드 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플 타로로 보는 경우에는 이 두 분이 손을 잡아주시면 좋다. 손을 잡고 탁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 보고 아이고 주병진 씨 손도 잡았네, 이제 장가만 가시면 되겠다, 막 요런 이야기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신중히 카드를 골랐는데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딱 보면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 최고의 카드가 나왔어요. 최고의 카드. 여기 보면 이게 카드가 자세히 보면은 약간 뭐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모습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타로 카드 막 해골 나오고 이러면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어떤 한 여인이 원피스를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모습.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병진 씨의 표정이 싫지 않은 모습이에요. 애써 좋아하는 웃음을 좀 감추려는 입꼬리가 살짝 보이기도 할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실 주병진 씨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최지인 씨 같은 경우 아버지가 또 굉장히 유명한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이버에 그냥 최지인 아버지라고만 검색을 해도 어떻습니까? 검색을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데,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회사 CEO 겸 수필가. 아니,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수필가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하이트 진로 음료의 대표 이사직도 지내셨고, 멋진 특수부대, 그것도 공수부대 출신의 장군님 출신이고, 거기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음악 연주까지 하시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주를 최재인 씨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재인 씨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주병진 씨가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들은 보통 자신의 아빠와 비슷한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아마 최지인 씨가 왜 주병진 씨에게 진심으로 푹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지인 씨도 뭔가 좀 가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짱짱한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 예술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체능이라고 하죠. 운동선수를 시킨다던가, 특히 음악, 미술, 체육 쪽보다 이 예술 쪽이 집안의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이트 진로 대표 이사라면 말 다 했죠. 이런 엄청난 아버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지인 씨가 마음 놓고 화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아나운서도 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주병진 씨와의 상황을 반대를
했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수호씨 어디서 봤는데 최재희 씨 아버지가 이거 반대한다고 하더라.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최재희 씨 아버지가 일단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실제 방송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최재희 씨 입장에서는 주병진 씨만 마음을 열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바로 복병, 신혜선 변호사가 있다. 신혜선 의식하고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신혜선 변호사님과 주병진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도 보니 나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잘하지 못했을까? 내가 봐도 멋지시더라. 선의의 경쟁인 거죠. 선의의 경쟁에 놓여져 있는 지금 이 최재희 씨의 입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 어떻습니까? 신혜선 변호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선택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 신혜선 변호사와 두 번째 데이트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맞냐? 아, 또 엄청나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 역시 제가 유튜브 최초로 분석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가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4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떻죠? 12월 달력 보면 어떻습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방영하고 있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인데 자, 7회차가 15, 22, 29 3회차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월요일날 30일까지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1월 가까이 방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주병진 씨가 무려 4회차의 방송이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죠. 분명히 7회차에서 아마 신혜선 변호사가 등장을 하던가 등장을 예고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회차에 신혜선 변호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9회차까지 데이트를 한 다음에 10회차 때 최종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최지희 씨가 굳이 방송에서 신혜선 변호사를 이야기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출연자이기 때문에 아, 나만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혜선 변호사와도 주병진 씨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아있는 회차를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죠. 변호사의 속내, 도시락 데이트. 하지만 돌싱이었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반구도 없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신혜선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최진희 씨와 막 주고받아요. 그래서 도시락 이야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병진 씨도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잘 통했다. 잘해주시니까 마음을 여시고 솔직하게 대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다는 건 주병진 씨가 세 번째 맞선녀인 김규리 씨는 일단 아웃. 두 명의 지금 최지인, 신혜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한 90%가 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도 제가 유튜브 최초로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맞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그대로 따라 올리는 유튜브가 있겠죠. 뭐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만큼 제 분석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자, 신혜선 변호사를 언급하면서도 지금 이 최지인 씨는요, 굉장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병진 씨 입장에서도 이게 진정성 있는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김규리 씨처럼 세 번째 맞선녀처럼 홍보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20대 아들과 딸을 뒀고 인플루언서인데 이거 주병진 씨가 선택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외모가 가장 예뻤다. 뭐 1000%다 이런 얘기를 주병진 씨가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의 여성과 주병진 씨가 결혼을 할 가능성도 할 이유도 매우 없기 때문에 김규리 씨가 결국 세 번째 맞선녀지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최지인 씨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건 신혜선 변호사 한 명뿐이고 결국 신혜선 변호사가 7회차에서 8회차 때 두 번째 데이트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최종 선택에 아마 시청률까지 폭등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럼 최지인 씨가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주병진 씨가 심적으로 뭔가 많이 편안해졌고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다. 집밥이 더 그리우실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주병진 씨에게 있어서 최지인 씨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맞선녀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너무 어리다. 주병진 씨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를 것 같은 상대다. 생각보다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뭐 어떤 분들은 머리를 싹 잘라놔서 원래보다 더 나이가 있어 보인다,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이미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지인 씨가 이 주병진 씨와의 맞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모습에서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최지인 씨의 이 아쉬워하는 모습들, 진심이 담긴 표정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홍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근데 최지인 씨 입장에서는 화가로서의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 엄청나게 상업적이라던가 뭐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SNS도 그렇고 그렇게 뭐 홍보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집안 자체가 워낙 빵빵한 걸로 지금 유명하기 때문에 최지인 씨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걸 필요로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병진 씨의 상황과 입장 그런 것을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악플과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가 세상을 어른스럽게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특히나 자신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지인 씨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주병진 씨의 팬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병진 씨가 좀 많이 머리가 복잡하겠다 싶기도 했지만 최지인 씨 입장에서는 제 기억에는 눈을 크게 뜨지 말아라 뭐 이런 댓글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 감당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적인 압박이 컸음에도 등장한 건 목적이 있다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맞선녀인 김규리 씨처럼 뭔가 인플루언서라던가 충분히 목적이 보일 만한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최지인 씨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주병진 씨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나왔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병진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댓글 적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볍게 접근한다. 무기를 가지고 상처를 내는 건 아물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댓글 문화가 바뀌어 가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상처는 안에 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서하면 지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병진 씨는 자기가 아직 그만한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하며 결국에는 용서해야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최지인 씨가 마음이 여리신 것 같다.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시고 회장님 포스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신데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사실 좀 걱정하시고 그러셨다라고 했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병진 씨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실 수밖에 없다. 엄마가 사실 팬이셨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꺼낸 상황까지 우리가 다 지켜봤던 부분입니다. 자, 이 주병진 씨의 맞선녀에 대한 궁금증이요. 그로 인해서 점점 폭등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팩트인 것 같아요. 주병진의 맞선녀, 최지인은 과연 누구인가? 세간의 관심을 모은 화제의 주인공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지인 씨의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 와 엄청나게 미녀입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예쁜 미모에 비해서 인성이 참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좀 예고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고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최지인 씨가 과거에
웨딩 화보를 찍었던 것을 어느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버 중에선 최초로 밝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어쨌건 다음 주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인 씨와 주병진 씨가 이렇게 점을 보러 갔죠. 그래서 두 번째 데이트 장소는 타로샵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커플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무래도 이 주병진 씨와 최재인 씨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커플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민망한 듯 농담을 던지는 주병진 씨의 모습도 보이고, 또 좀 더 상황을 살펴보면 연애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병진 씨 표정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아이처럼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나죠. 그래서 자신 있으세요? 같이 궁합 보는 거? 라고까지 물어봅니다. 그만큼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최지인 씨가 이렇게 자신과 궁합까지 함께 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장면을 살펴보면 손을 잡아주시면 좋다라고 하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볼만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마주 잡은 두 손, 혹여나 떨리는 마음에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다. 아마 최지인 씨가 처음에 주병진 씨에게 팔짱을 꼈었던 때 이후로는 거의 두 번째, 그러니까 제대로 손잡은 건 첫 번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두 사람이 마치 정말 엄청나게 어린 커플들 못지않게 설레어하는 모습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최지인 씨와 주병진 씨가 결혼하기를 바란다. 응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응원의 단계가 굉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지인 씨만이 아니라 알다시피 신혜선 씨 그리고 김규리 씨, 이 두 명의 맞선녀와 분명히 데이트를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10회차로 예정되어 있던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방송 분량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애당초 같이 나왔던 박소현 씨와 주병진 씨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매 편에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회차까지 이제 4회차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주병진 씨가 한 명 내지는 2명 정도 좀 더 아마 데이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마 신혜선 변호사님과 데이트를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동명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정말 아직도 최지인 화가가 나왔음에도 주병진 씨와는 신혜선 변호사가 찰떡이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당사자들이 그렇게 기쁘거나 좋지도 않은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보여줬었던 방송에서의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려 보이는 게 그냥 잘 어울려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어울려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다음 회차가 7회차입니다. 7회차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지인 씨가 끝나고 신혜선 변호사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8회차까지 데이트를 하고 아마 9회차 때 김규리 씨가 한 번 더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회차가 10회차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혜선 변호사와 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 10화에서 아마 주병진 씨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자,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고 20대의 아들과 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글쎄요, 주병진 씨가 굳이 또 데이트를 할까 싶습니다. 논란도 너무 많았고 비판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신혜선 변호사와의 두 번째 데이트까지 보여준 이후에 최종 선택을 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병진 씨의 맞선 여인 최지인 화가의 웨딩 화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한두 장이 아닙니다. 제가 제보받은 사진만 무려 여러 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웨딩 화보 촬영을 하고 이게 뿌옇죠? 상당히 좀 과거에 촬영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지인 씨가 부케를 들고 누가 봐도 신부 차림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죠? 와,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사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도 보면은 총 4장의 사진인데 확대를 해서 보면 최지인 씨가 이렇게 웨딩 화보를 입고 사진 촬영을 한두 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 누가 봐도 결혼식 준비를 하는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이거 아무래도 최지인 화가가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결혼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웨딩 사진 촬영까지만 한 거냐, 이걸 꼭 좀 알아봐 달라. 나 주병진 씨 너무나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병진 씨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기 결혼하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렵다. 제가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최지인 화가가 이런 모습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거 뭐 2부 드레스라고 하죠. 1부에 요즘 식을 하고 2부에 많은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편한 시간 가질 때 2부 드레스라고 이렇게 원피스를 입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최지인 화가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제보해 주신 분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씨. 누가 봐도 웨딩 촬영 사진 아니냐? 웨딩 촬영 사진은 맞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을 안 했다는 거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웨딩 촬영 컨셉의 화보 사진이다. 어떠세요? 제가 찾아보니 최지인 씨가 이미지가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신부감으로 탐나는 여성상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님에도 이렇게 화보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각기 다른 화보 촬영 사진들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뒤늦게 보시고 야, 이거 뭐 결혼 경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가짜뉴스 채널에서 이걸 벌써 꼬투리 삼아서 영상을 올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최지인 씨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웨딩 촬영 컨셉의 화보를 찍었다. 그러니 주병진 씨와의 연애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전혀 없다 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 주병진 씨도 아주 그냥 바쁜 걸음으로 이 최지인 씨를 만나러 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확실히 이 간만에 보는 상황 때문인지 굉장히 반가워했고, 또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찐텐이라고 하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텐션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두 사람 다 첫 번째 방송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사랑스러운 메타 쇠커이아 한 그루가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니 주병진 씨가 얼마나 이 최지인 씨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고, 최지인 씨 인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완전 90도 폴더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제법 나기도 하지만 최지인 씨가 주병진 씨를 남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얼마나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지인 화가가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병진 씨가 막 너무 신나하죠. 아니, 어디서 온 거예요? 안 보였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고, 최지인 씨가 보자마자 칭찬을 하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젊어지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여자분들의 내조가 정말 성공한 남자를 만들거든요. 내조가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진심 어린 칭찬,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남자의 길을 정말 세워주거든요. 최지인 씨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조를 너무나 잘할 그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왜 받는지 알 수 있고, 주병진 씨도 못지않게 최지인 씨에게 반가운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쑥스러워하면서도 설레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처음에 봤었던 좀 어색함? 이런 느낌보다 최진희 씨 역시 좀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